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중에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승하는 모습을 기록하다가 막판에 변동성 주면서 결국 가파르게 꺾였습니다. 9월 FOMC에서는 사실상 예정돼 있던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됐지만 이 공격적인 연준의 기조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되면서 오늘의 지수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준이 벌써 세 번째 연속 75bp를 단행을 했는데 시장이 좀 반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또 빠졌어요. 어떤 이슈 있었을까요? 역시 파월의 발언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연준의 고강도 긴축 우려가 고강도 긴축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에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1.7%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전 종목 다 빠졌고 거의 모든 업종이 다 빠졌는데 강세 종목을 몇 종목이 있었는데 퍼스트솔라 태양광 패널 업체인데 1.7%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섹터에서는 일루미나가 1.7% 상승, 그다음에 전기차 업체인 루시드가 1.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어가 17% 급등했는데요. 노르웨이 2차 전지 업체인데요. 모건 스탠리 추천이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목표가를 $26를 제시를 했고요. 최상의 시나리오 시에는 $60까지도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올해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36% 정도, 올해 상당폭 지수의 하락이 있었지만 올해 프라이어 같은 경우는 36% 정도 반대로 상승했고요. 지금 인플레 감축법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모건 스탠리의 얘기가 있고, 결국엔 미국 내 생산 설비 확충으로 인플레 감축법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저장 시스템 기술을 확보한 몇 안 되는 상장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네럴 밀스가 5.7% 상승했는데요. 호실적을 발표했고,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일단 실적 같은 경우는 EPS 같은 경우 1.1달러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 예상치로는 1달러였고, 매출은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습니다. 가이던스로 상향 조정했는데, 23년에 이익이 5%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최대 3%까지 예상했기 때문에 어제 강세를 나타냈고요. 지금 그리고 어제 연준이 75bp 자이언트 스텝을 결국 했는데 연말까지는 125bp 추가 인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올해 4.4% 정도까지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손성원 교수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자이언트 스텝 발표한 이후에 결국에는 내년부터 1년간 미국은 완만한 침체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금리 인상, 양적 긴축, 달러 강세 등으로 인해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완만한 침체가 예상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 이제 닷컴 버블이나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 당시만큼의 심각한 침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현재 지금 미국인들의 순자산이 매우 많은 기간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찰스 슈왑 증권에서는 기업의 실적 성장 전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가 하락이 상당 부분 크게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밸류에이션은 낮아졌지만 실적 성장 전망은 악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기업들의 실적 성장이 제한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기업의 펀더멘털이 개선되면서 투자 매력이 개선되는 것이 아닌 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주변의 코멘트들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9월 FOMC 내용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장중에 변동성이 좀 나왔었는데 내림세로 전환됐다가 다시 올랐다가 다시 좀 큰 폭으로 꺾이면서 하락을 했거든요. 이런 흐름들 좀 해석을 해주세요. 별 흐름이라고는 하기는 그렇고, 지금 일단 파월이 발언하는 중에는 상승을 했어요. 네. 근데 발언이 끝날 때쯤에는 고강도 긴축 우려 계속될 것이다라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없앴다. 8월이 그렇게 그런 결국엔 발언이 좀 나오면서 결국에는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엔 파월은 물가가 연준의 목표치인 인플레이션 2%까지 가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강한 의지를 또다시 보여줬는데 그럼 11월에도 결국 75bp를 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을 것 같거든요. 일단 지금 저 어제 연준 위원들이 19명인데 점도표를 네. 보면은 9명은 연말까지 4.25에서 4.5%를 예상하고 있고 8명은 4에서 4.25%를 예상하고 있어요. 평균치를 내보면 4.4%, 뭐 4.5%라고 본다면은 앞으로 125bp 추가 인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11월에 자이언트스 똑같이 75bp 하고 12월에 50bp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9명, 위원 중에 9명, 8명 더하면은 17명이니까 뭐 네. 거의 다 대부분이 그 정도 수치까지는 뭐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4.75%에서 5%를 예측하는 그런 의견들도 꽤나 3분의 1 정도 됐던 것 같아가지고 좀 상당히 공격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가 글로벌 IB들 예측도 많이 봤었는데. 그거는 내년 전망치, 내년 초까지의 이제 전망치고, 저도 만약에 올해 이제 금리 상단치가 4.5%까지 높아진다면 내년에 그냥 25bp 두 번 정도 해가지고 결국에는 5% 정도 아니면 한 번만 하든지 두 번 하든지 4.75에서 5% 정도 상단이 맞춰지는 것으로 저도 보고 있어요. 네, 내년까지 시각을 넓혀봤을 때는 그동안 제시했던 그런 전망들과 비슷한 점도표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75bp 인상이 단행이 되면 우리나라랑도 이제 금리 역전이 다시 한번 0.75%포인트 차가 생기는데 좀 자본 유출 우려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현재 뭐 자본 유출 우려는 계속적으로 나오고는 있는데 뭐 예상보다는 뭐 자본 유출이 거의 없지요. 그렇게 하고 본다면은 하지만은 금리가 한국은행 측에서는 미국과 1% 이상 확대되는 거 원치 않는다는 전망이 많은 만큼 역시 다음 달에 빅스텝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은행의 금통위까지도 주목을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시 한번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한 번에 좀 연저점 테스트를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전망들이 있더라고요. 여전히 좀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괜찮다는 시각 유지하시나요?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FOMC 어떤 이벤트는 다 이제 마무리됐으니까 내일서부터는 뭐 시장이 어떻게 본다면은 뭐 조금씩 뭐 점진적으로 나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역시 10년 만기 국채금리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어제 3.62까지 상승했다가 일단 고점 징후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본다면은 시장은 조금 의외로 좀 안정을 찾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기 침체로 좀 시각을 옮겨볼게요. 연준 측에서도 굉장히 이번에 성장률 전망을 크게 깎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고, 그리고 파월 의장도 연착륙 가능성이 굉장히 좁아졌다 이런 멘트들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경기 둔화, 경기 침체, 뭐 연착륙이 좀 힘들 것으로 본다는 파월의 얘기도 있고, 네. 일단 뭐 올해 GDP 성장률을 큰 폭으로 좀 하향 조정했죠. 기존에 1.7에서 0.2%로 하향 조정했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1.7에서 1.2%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신혼율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3.7에서 기존에 3.8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네. 내년 같은 경우에도 3.9에서 4.4%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실업률도 점점 높아질 것이다라고 상향 조정을 했어요. 뭐 어떤 일부 글로벌 IB 측에서는 지금 파월이 뭐 연착륙을 아직도 의식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실현될 경우에는 좀 비꼬는 듯한 말투를 했는데 네. 노벨상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착륙은 뭐 거의 이제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뭐 결국에는 올해 GDP를 0.2%까지 본다는 것은 결국에는 침체로 가는 것이 뭐 거의 확실하다. 건들락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침체 확률을 오늘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75bp까지 75%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맥락에서 손성환 교수의 멘트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역시 손성환 교수가 지금 제일 어떻게 본다면은 네. 월가에서 전망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결국에는 침체에 들어간다. 하지만은 과거 뭐 닷컴 버블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그렇게 심각한 침체는 아니고 1년가량 완만한 침체 거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측면으로 금리 인상도 그렇고 경기 침체도 그렇고 주식 투자가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찰스 슈왑 증권에서도 이제 앞으로 또 실적 전망까지 제한이 돼서 주식 투자 매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봤는데 좀 어떤 마인드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어렵네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뭐 어떻게 본다면 계획적으로 빠질 때마다 조금씩 사서 결국엔 3, 4년 후에는 네. 회복이 된다고 보면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지금서부터는 조금씩 뭐 사는 입장으로는 뭐 여전히 뭐 좋다고 보고 있지만은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결국에는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추세 매매하는 사람들이 저는 더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주가 빠지면 계속적으로 빠지는 거고 여전히 추세적으로는 뭐 안 좋은 거죠. 뭐 안 좋은 보수적인 투자가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수적인 투자 의견 계속해서 제시를 좀 해주십니다. 종목별로도 조금 이제 눈을 돌려볼게요. 프라이어, 저도 좀 처음 들어봤는데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가 봐요. 맞아요. 어떤 2차 전지 포인트에서 좀 추천이 나왔나요? 노르웨이 업체인데요. 네. 지금 뭐 일단은 모건스탠리 추천이 나왔는데 추천 이유는 테슬라가 비싸면 차라리 싼 이쪽을 사라. 뭐 그런 네. 이유예요. 뭐 그렇게 본다면은 뭐 대체적인 성격으로 뭐 추천을 한 것으로도 보고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그걸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상장사 그걸 좀 포커스로 맞춘 듯한 모습입니다. 네. 일단 하지만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업체 같은 경우에 매출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는 네. 영업이익은 당연히 적자지요. 뭐 매출이 안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거는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입니다. 네, 실적이 조금 아직 못 따라오는 업체긴 한데 일단 모건 스탠리 쪽 추천이 나왔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고 이런 전기차 배터리 관련 업체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너럴 밀스도 설명을 주셨어요. 식료품 업체 맞죠? 맞아요. 예. 네, 좀 어떻게 괜찮은 건가요, 실적이? 일단 요즘에 최근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음식료 업체들이 좀 주가 괜찮았잖아요. 네. 제너럴 밀스도 어제 뭐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매출하고 EPS 같은 경우에는 EPS는 컨센서스보다 0.1달러 정도니까 거의 부합한 수준이고 매출은 딱 부합했는데 컨센서스에 결국에는 가이던스를 높게 상향한 게 좀 원인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두 가지 종목들도 함께 좀 봤습니다. 지금 시장에 다시 올라오는 이슈가 러시아 관련 이야기들이에요. 푸틴 대통령이 좀 군 동원령도 발동을 했고 핵무기 관련해서 가능성도 시사를 해가지고 이 이슈는 좀 어떻게 보세요? 역시 뭐 안 좋지요. 시장 전체적으로 네. 안 좋은데 추가적으로 악재가 나오는 거. 더군다나 그 이제 뭐 공격을 하는 거는 뭐 기존에 계속 공방을 펼치던 것이어서 네.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이제 핵 얘기가 나오고 맞아요. 있다면 추가적으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예측하기가 불가능하지만 과연 핵을 쓸까라는 그런 의구심은 있어요. 제가 근데 저번에 이제 얘기했죠. 이제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요. 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 부분 예전보다 영토 회복을 했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제 저번에 푸틴이 열받으면 다시 뭐 대규모 공사를 감행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 우려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어제 뭐 장 초반에 약간 방산 섹터가 미국 시장에서 상승을 보인 게 저 원인인 것도 좀 네. 보고 있고 결국엔 전체적으로 어제 뭐 연준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하락을 했지만 저것도 원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이제 어제는 9월 FOMC 전이어가지고 이슈 소화를 아직 못했었는데 오늘 좀 이 이슈를 어떻게 소화해 나갈까요? 안 좋겠죠, 역시나? 그렇죠. 뭐 일단 시초가 안 좋다고 보고 있고. 하지만은 뭐 외국인들이 만약에 네. 선물 시장에서 초반에는 조금 안 좋았다가 나중에 조금 매수가 들어오면 조금 돌아설 가능성도 있지 않나. 뭐 큰 폭으로 보다는 일단은 뭐 한번 저점 테스트는 해보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외국인 수급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이제 장 다음에, 마치고 난 다음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은행이랑 국민연금이 14년 만에 통화스와프를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부분이 환율 방어책 역할을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다고 보고 네. 있고 그냥 국내 뭐 결국에는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을 투자할 때 결국에는 한국은행에 발행 이쪽 걸 써라 그냥 네네. 그거예요. 그냥 별로 의미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한적인 이슈로 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좀 어두운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코멘트들 한번 최원재 전문가님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지치는 시장입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강력했던 파월 의장의 입 그리고 점도표를 통해서 너무나 강한 금리 인상 기조를 재확인하는 그런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투자 상황이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은데요. 좁은 범위에서 좀 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들 집중도 높여가시면서 최선의 방어 전략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